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그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우리가 내밀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7월 달 대법원이 우리 민 의원께서 제기한 선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달파한 그 기억이 저도 뚜렷하고 제 방송에서도 그걸 비중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민 의원이 겪을 그 정신적인 그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깊었을 텐데 이제 8, 9, 10, 3개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그런 그 가슴 속에 멍울 이런 것들은 좀 아물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투쟁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선명하게 세웠는지 청해 묻겠습니다. 네. 그 상처는 아물 수가 없습니다. 예.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로 이제 제 가슴에 자리를 잡았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맨정신으로 제가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의학적인 도움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을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justice. 아주 그 훌륭한 저 찬사가 담긴 그 직위에 대한 명칭이죠. 네. 그 사람들을 뭐 높으신 데 계시는 뭐 대법원의 뭐 판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혹은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판사님들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의, 정의. 그냥 그대들이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된다. 네. 어느 게 정의가 모르는지 막 여러 가지 가치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낙태가 좋으냐, 아니면 낙태를 반대해야 하느냐, 그 태아의 인권을, 그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느냐, 아니면 여성들이 자기의 몸과 관련된 것을 고를 수 있는 그 자유를, 더 우선시해야 하느냐.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거리에서는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좌파는 여성들에게, 우파는 그 생명권, 그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저스티스라는 대법원 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판결을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해서, 어느 게 맞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저게, 우리 사회에, 지금 사회에는 맞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저스티스들에게 이번 선거는 도저히 무결성이 깨졌다. 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치러져야 되는 선거가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했다. 그러니 이 선거를 무효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효라고는 해야지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재선거를 해라. 이렇게 해주길 바랐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았죠. 이 사람들이 남긴 판결문은 대대손손 법률가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경욱은 2년 3개월 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해오면서 누가 부정선거 범인지를 얘기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이거는 정말 코미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워싱턴 특파원인가요? 아니면 기자인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인 민경욱입니다. 자연인 민경욱이 경찰이나 검찰이면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을 압수수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저를 갖고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고, 다음에 얘기하지 않긴 뭘 얘기를 하진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선거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민주당, 당시 뭐 이낙연, 이해찬, 다음에 이거 책임졌던 양정철, 고한석, 이근형, 다음에 조혜주, 뭐 권순일,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얘기를 했는데 귀로 흘려듣고 귀등으로 흘려듣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그거고요. 또 하나의 코미디는 배춧잎 투표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는 그게 이 인쇄기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프린트되지 않고 인쇄소에서 대량 생산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법관들이 그 판결문에 만약에 부정선거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토록 중요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우리가
내밀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네. 진짜로 부정선거범이 있었다면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살인범 옆에 저기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시체가 피를 흘리고 있고 옆에 칼이 하나 있는데 칼에 칼자루에 지문이 묻어 있었다. 예. 지문을 봤더니 홍길동이더라. 그런데 그걸 놓고 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이 진짜로 이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옆에 칼을 자기 지문이 묻은 칼을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홍길동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네. 이 사람들이 저지른 큰 죄는 예. 우리들이 저스티스라는 이 사람들에게 네. 이 잘못된 것을 재판하고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역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역사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 판결의 대상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이 내린 판결문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이건 평생 남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한 지역구에서 나왔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나왔다는 것이 네. 그 증거로도 있었고 그걸 찍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저런 거 찍은 적이 없다. 네.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고 항의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건 네.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돌아다녔어도 네.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그걸 갖고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네.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투표록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피고의 입장에서 네. 저 대법원이 로펌 같아요. 로펌. 그러니까 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로펌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 1000장의 투표용지를 만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한 번 하고 두 번을 못해요. 왜냐? 겁이 나서 민경욱한테 또 걸릴까 봐. 그런데 이 대법관들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예. 이런 일회적인 범죄를 계속 해도 되도록 예. 이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왜냐? 1000장의 투표용지가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어도 이것은 잘못된 투표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1974명이 투표하는 그런 작은 투표구에서 네. 한 1000장쯤 과반수의 잘못된 가짜 투표용지를 넣지 않아서 떨어지는 놈은 네. 바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넣어야 된다. 넣어도 된다. 예.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 국민과 역사에 던진 중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